누구나 할 수 있다. 초보자도 할 수 있다. 가장 쉬운 재테크 길라잡이 윤영 대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치 투자의 전설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 중에는 당시 시대상과 잘 맞아서 전설적인 투자자가 되신 분들도 있고, 현재 적용해도 아주 잘 맞는 탁월한 기법으로 전설적인 투자가가 되신 분도 계십니다. 이들의 매매 기법과 투자 철학을 살펴보고 이해함으로써 현대 시대에 맞는 기법은 적용하고 맞지 않는 기법은 버리거나 개선함으로써 새로운 매매 기법을 찾아내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때 전설이었던 분들의 투자 철학과 매매 기법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언급하지 않은 분들 중에도 분명 위대한 투자가분들이 계시지만 이 자리에서 물리적 한계 때문에 전부를 소개할 수 없으므로 저의 주관적 선호도에 따라 선별하였음을 감안하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치 투자자의 족보에서 가장 위대한 분은 살아있는 전설 워렌 버핏의 스승인 벤저민 그레이엄입니다. 이분은 증권 분석가, 현명한 투자자의 조서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당시에는 시장에 제공하는 정보들이 시장에 늦게 전달되어 적시성이 떨어지고 제한된 정보가 제공되어 신뢰도 또한 낮아서 재무제표를 분석할 때 20-30% 정도는 디스카운트해서 적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즉 영업이익이 100억이라면 30%는 디스카운트하여 70억으로 적용하는 등 보수적으로 적용하여 이것을 가치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 상장한 중국 기업들이 분식 회계로 인해 상장 폐지되는 것을 보면 중국 기업 회계는 믿을 수 없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을 생각하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따라서 과거의 위대한 투자가들의 가치 분석 방법을 투명하고 신뢰도 높은 회계 시스템으로 자리 잡은 최근 기업들을 분석할 때 그대로 적용하면 적절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최고의 투자 종목이었던 저 퍼나 저 PBR 주식이 현대에도 여전히 투자하기 좋은 종목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현대에는 PER이나 PBR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주가는 미래 가치이고 단기 순이익은 과거 실적이기 때문에 이미 주가에 선반영된 경우가 많습니다. 가치 투자의 족보는 벤저민 그레이엄, 필립 피셔, 피터 린치, 존 템플턴, 앙드레 코스톨라니, 그리고 워렌 버핏 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투자 규모도 매우 커지고 프로그램 매매, 그리고 선물, ETF, ETN, 채권 투자 등 투자 종류와 시스템이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의 위대한 투자 철학과 매매 기법이 현재에도 분명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 중에 위대한 족적을 남긴 가치 투자가 몇 분들에 대해서 좀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가치 투자가의 아버지 현명한 투자자 벤저민 그레이엄입니다. 벤저민 그레이엄은 영국 런던에서 태어나 1살 때 가족과 함께 미국 뉴욕시로 이주하였으며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차석으로 졸업하며 영문학, 수학, 철학을 강의하라는 제안을 거절하고 20살에 월가에서 일을 시작하여 그레이엄 뉴면 파트너십을 설립하였습니다. 이때 워렌 버핏은 그가 쓴 증권 분석을 보고 찾아가 제자가 되었습니다. 벤저민 그레이엄은 증권 분석의 창시자이자 가치 투자의 아버지로 불리는데 현명한 투자자, 증권 분석으로 널리 알려진 사람입니다. 벤저민 그레이엄의 투자 철학은 행동경제학, 부채의 최소화, 기본적 분석, 분산 투자, 안전마진내 매수, 행동주의 투자, 그리고 역발상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오마하의 현일이라 불리는 워렌 버핏은 살아있는 전설적인 투자가입니다. 1930년 미국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서 사업가이자 투자가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껌이나 콜라, 주간신문 등을 팔고 할아버지 채소 가게에서 일을 하고 핀볼 기계를 이발소에 설치하여 장사를 하는 등 돈을 모으고 버는데 관심이 많았습니다. 11살 때 누나와 함께 $100의 자금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도 할 정도로 주식 투자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펜실베니아 대학 와튼 비즈니스 스쿨, 네브래스카 링컨 대학, 컬럼비아 대학 경영대학원에서 경제학 공부를 하였습니다. 벤저민 그레이엄이 쓴 증권 분석을 보고 직접 찾아가 그의 제자가 되었으며 그의 회사인 그레이엄 뉴면에서 근무하고 버핏 파트너십이라는 투자 조합을 설립해 본격적인 투자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1965년 방직 회사인 버크셔 해서웨이의 경영권을 인수하여 우량 기업을 거느린 지주회사이자 투자회사로 변모시켰으며 이 회사는 2018년 12월 기준으로 한 주의 가격이
31만 5천 달러로 우리나라 돈으로 3억 5천만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26살 이후 고향 오마하를 벗어나지 않고 활동하며 성공적인 투자 활동으로 투자의 기재로 통하는 그는 주식시장의 흐름을 정확히 깨뚫는 눈을 가졌다고 하여 오마하의 현일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치 투자의 창시자인 벤저민 그레엄의 영향을 받아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무시하고 기업의 내재 가치와 성장률에 근거한 코카콜라와 같이 우량한 기업의 주식을 장기간 보유하는 투자 방식을 고수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투자 심리학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세 사람은 기스타로 봉, 앙드레 코스톨라니, 험프리 닐이 있습니다. 먼저 기스타로 봉은 프랑스 사상가이자 사회심리학자 그리고 의사로서 군중심리학 연구로 현대사회 심리학의 하나의 원류를 이루었으며, 군중은 개인의 합리성을 상실하고 맹목적 목적인 감정에 따라 행동하는 인간 집합체라고 보았습니다. 그의 연구 중에 특히 유명한 것은 군중의 심리와 민족의 진화의 심리 법칙인데, 군중심리라는 책으로 유명해졌으며 사회심리 연구의 발판을 마련한 학자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1906년 헝가리에서 태어나 유럽 전역에서 활동한 투자가의 대부로서 비영미권 국가 출신 투자자 가운데 가장 유명한 인물 중에 한 명으로 유럽의 버핏, 주식의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이론과 빼딱공벌리, 즉 기정사실화 이론으로 매우 유명합니다. 그가 남긴 투자 명언들은 매우 많은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보다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고 깊이 생각하는 것이 더 낫다. 주식시장에서 바보보다 주식이 많으면 주식을 사야 할 때이고, 주식보다 바보가 많으면 주식을 팔아야 할 때이다. 일단 우량주 몇 종목을 사고 몇 년 동안 수변제를 먹고 푹 자라. 투자에서 얻은 돈은 고통의 대가로 얻은 돈, 즉 고통의 자금이다. 이자율이 낮으면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주식시장에 다이빙처럼 뛰어들어라. 개를 데리고 산책을 나갈 때 개가 주인을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지만 주인을 떠날 수는 없다. 주식시장의 90%는 심리학이 지배한다. 주식 투자는 부와 파산 사이를 오가는 위험한 항해이다. 2번 이상 파산하지 않은 사람은 투자자라 불릴 자격이 없다. 성공적인 투자가는 100번 중 51번을 이기고 49번을 잃는다. 단기간에 부자가 되는 방법은 3가지가 있다. 부유한 배우자를 만난다. 유망한 사업 아이템을 갖는다. 주식 투자를 한다.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35세 부자가 되어 은퇴를 결정했다가 우울증을 얻었고, 그 후로 작가와 저널리스트로 제2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의 저서 중에서 93세에 쓴 가장 유명한 책으로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는 출간 즉시 독일 베스트셀러 1위, 최장기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랐습니다. 그 유명한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달걀 이론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1에서 거래량도 적고 주식 소유자 수도 적고, A2에서 거래량과 주식 소유자 수가 증가하고, A3에서는 거래량은 폭증하고 주식 소유자도 많아져 최대점을 이룹니다. B1에서 거래량이 감소하고 주식 소유자 수가 서서히 줄어들고, B2에서 거래량은 증가하나 주식 소유자 수는 계속 줄어듭니다. B3에서 거래량은 폭증하나 주식 소유자 수는 적어져 최저점을 이룹니다. B3와 A1 국면에서 매수하고, A2 국면에서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A3와 B1 국면에서 보유 주식을 매도합니다. B2 국면에서는 현금을 보유합니다.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빼딱공벌리, 즉 기정사실화에서 매도하라고 말했습니다. 비관적인 투자자가 낙관적이 되면 이는 시장에서 나와야 한다는 신호이고, 열정적인 낙관주의자가 비관적이 될 때 이때가 시장에 들어가야 할 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역발상의 기술로 유명한 험프리 닐은 군중이 정치적 경제적으로 한쪽 방향으로 치우치면 항상 잘못된 결론에 도달한다는 심리적 현상을 기반으로 삼고 있는 상반사고 이론, 즉 역발상 이론으로 유명합니다. 상반사고 이론은 가격이 아무리 싸도 대중의 정서가 극단에 이르지 않으면 절대로 사지 않고, 오직 대중 심리의 패닉이 매수 시점이라고 주장합니다. 최상의 매수 시점은 군중의 약세 세력화할 때이고, 최상의 매도 시점은 군중의 강세 세력화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